pendejo! ¡Te voy a matar, hijo de la puta! ¡Suéltame! ¡Fucking pinga! 필름 캐내기. 간밤엔 누군가를 태워 죽이던 남자가 오늘은 동네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범피 존슨, 당시 할렘의 대부였죠. 그리고 간밤에 그를 도와 살인을 행하던 이 남자, 오늘의 주인공 프랭크 루카스. 범피의 운전수이자 경호원, 그리고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었던 그는 15년째 한결같이 범피의 곁을 지켜온 충견이었습니다. Can't find the heart of anything. Stick the knife.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범피가 세상을 떠나고 Anybody here? Can I help you? Call ambulance. Forget it, Frank. There's no one in charge. Call ambulance. 제대로 슬퍼할 겨를도 없이 프랭크는 할렘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입장에 놓입니다. 공석이 된 왕자를 노리는 할렘의 수많은 하이에나들이 곧 이빨을 드러낼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건 곧 범피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곳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프랭크는 먼저 떠난 스승을 위해, 또 홀로 남겨진 본인의 생존을 위해 그 혼란을 막고자 합니다.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말이죠. 그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의 동남아 정세를 이용해 본인의 사업을 구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직접 동남아로 날아가 베트남의 정글을 거쳐 헤로인 유통계약을 성사시킵니다. First purchase. If you're not killed by Marseille importers or their people in the States, then what? Then there'll be more, much more, I guarantee it. And if it's all the same to you, I don't have to drag my ass up here no more. Of course not. My man. 마약 중에서도 엄청난 중독성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헤로인은 지금의 그에게 딱 맞는 사업 아이템이었죠. 프랭크가 헤로인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방법은 획기적이면서도 심플했습니다. 그는 베트남과 미국으로 가는 미군 수송기를 이용해 중간 유통 없이 엄청난 양의 헤로인을 정기적으로 들여왔죠. 미군 수송기를 이용한다는 게 어려운 일처럼 들리지만 프랭크는 군인들에게 적당한 돈만 챙겨준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공무원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인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부패한 경찰들이 마약상들에게서 마약을 압수하고 그 압수한 마약을 재가공해 다른 마약상이나 마피아들에게 팔아넘겨 마약시장 먹이사슬의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였죠. 허나 이런 막장을 달리는 시대에도 튀는 놈은 있기 마련. 그중 하나는 바로 이 남자 리치 로버츠였습니다. 뉴욕 옆 동네 뉴저지의 마약반 형사 리치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한 주인 없는 억대의 거금을 고스란히 증거품으로 제출하는 청렴한 형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성격 때문에 그는 동료 경찰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하나뿐인 파트너까지 그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Gun to someone's head and said, "Give us your money." Cops kill cops they can't trust. 결국 상부에선 이런 리치의 성격을 이용해 지역 마약 범죄를 뿌리 뽑고자 그에게 마약 전담 특별수사팀을 창설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Heroin, cocaine, amphetamines, no grass under 1,000 pounds, no powder under 40 리치는 kilograms. 자신과 비슷한 성격의 멤버들로 직접 팀을 꾸려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는 값싸고 질 좋은 새로운 마약 상품이 거리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신상 마약을 유통 중인 정체불명의 인물을 최종 타겟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인물이 바로 프랭크 루카스였죠. 이렇듯 뉴욕을 넘어 옆 동네 뉴저지에까지 헤로인 맛집으로 소문난 프랭크의 마약 사업은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 중이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곧바로 물건을 들여왔기에 중간 유통을 거칠 필요가 없었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경쟁자들보다 더 질 좋은 마약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수 있었죠. 블루 매직이라는 브랜드명까지 달고서요.
이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그는 고향의 형제들을 뉴욕으로 불러 조직을 확장하고 Oh, what you gonna do? What the fuck you gonna do, Frank? Huh? What you doing? You gonna shoot me? 거슬리던 경쟁자는 머리통을 날려주고 Kind of a mom and pops next to what I'm talking about. I mean, let's go. 전국적 유통망을 가진 마피아에게는 삶의 평화를 약속받았습니다. Let's go nationwide. Huh? I'm gonna guarantee you peace of mind here. 그리고 그 평화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기 전까진 말이죠. I got something for you too. Yeah? Cool. For me? Do you like it? The coat. Yeah, it's nice. 무하마드 알리와 조 프레이지어의 경기가 있던 날, 프랭크는 화려한 코트를 입고 경기장에 나타납니다. 평소 경찰의 시선을 끌만한 사치를 멀리하고 완벽히 절제된 생활을 하는 그였지만 아내의 선물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 한 번의 실수는 그가 리치의 수사망에 걸려드는 계기가 됩니다. The same as Bumpy would have done, right? And who was Bumpy most likely to teach? The guy he sees every day. 이제 블루 매직으로 거리를 파랗게 물들인 악마가 누구였는지 그 정체를 알게 된 리치. Protect him in the same way. And if he was with Bumpy for so long, that means he would have spent a lot of time. 리치의 with 수사는 the 점점 박차를 가하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상황이 흔들리게 된 프랭크는 리치의 수사와 부패 경찰들의 횡포 그리고 라이벌 갱들의 공격으로 인해 더 이상 평화로울 수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프랭크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리치는 동북 암흑가를 장악한 새로운 마약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영화 아메리칸 갱스터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리들리 스콧 감독의 2007년 작품 아메리칸 갱스터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뉴욕 암흑가를 지배했던 마약왕 프랭크 루카스와 그를 끈질기게 쫓던 마약반 형사 리치 로버츠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범죄 실화극으로 당시 부패가 만연했던 미국 사회의 병든 모습과 그 안에서 각자의 직업에 누구보다 충실했던 두 남자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트레이닝 데이와 글래디에이터로 오스카상을 수상했던 덴젤 워싱턴 그리고 러셀 크로우가 주연을 맡아 캐릭터에 완벽히 동화된 퍼포먼스를 보여줘 21세기 갱스터 느와르의 클래식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필름 캐내기가 첫 번째로 캐는 작품 아메리칸 갱스터 꼭 한번 관람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필름 캐내기의 캐내기였습니다. 안녕.